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자, 이번 달의 토픽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의 종료, 그리고 저금리 시대의 도래. 사실 초자가 붙는 것은 뭔가 좀 너무 심하다, 세다, 강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즉 비정상이라는 뜻이죠. 그런 부분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입니다. 이 기준금리가 기존에 0.75%였다가 작년 5월 달에 0.5%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저의 그런 어떤 금리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느낌이 많습니다. 지금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물가 상승이죠. 즉 미국이 물가 상승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전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바로미터입니다. 미국은 소비 강대국이거든요. 전 세계 소비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서 해주기 때문에 미국 소비가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은 상당히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요, 석유 수입했을 때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률이 지금 2% 중반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트렌드를 형성해서 물가 상승 기조로 이어진다고 치면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물가가 폭등하면 다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 것이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물가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금리도 갑자기 올라가지 않겠죠. 금리를 갑자기 올리게 되면 충격이 엄청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700조가 넘지 않습니까? 만약에 금리를 올려서 당연히 따라 올라가는 대출금리가 1%포인트가 올라간다고 치면 그것만 가지고도 17조 원의 이자 부담을 가계가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가계에서 돈을 쓰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이자로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2%포인트 올라간다고 치면은 최근에 재난지원금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리 돈을 풀어봤자 금융기관의 이자 부담으로 다 나간다고 치면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제 된다고 했을 때 정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은 우선 경기 회복입니다. 경기 회복되는 건 좋은데, 회복이 되는 걸 떠나서 아주 확정적으로 해서 과열이 됐다, 그러면 물가가 폭등할 수 있겠죠. 그게 문제입니다. 물가는 사실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게 좋거든요. 내려가는 것보다는. 즉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자산가치 하락이기 때문에 우리 가게들이 돈을 더 안 써버립니다. 집값이 폭락하고 뭐든지 다 물가가 내려간다고 치면 물건을 사지 않겠죠. 오로지 예금만 할 겁니다. 그럼 예금비는 줄 수가 없죠. 은행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굴려야 되는데 굴릴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자연히 초저금리를 떠나서 제로금리가 될 겁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처음에 촉발됐을 때 이러다가 제로금리까지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백신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과를 내다 보니까 그 지경까지는 안 갔지만, 혹시라도 변이가 나오거나 아니면 코로나21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 다시 물가가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로금리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인상분, 즉 금리 인상분이죠. 같은 말입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만큼은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해당 비율만큼 금융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게에서 포트폴리오 하실 때는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시대에는 예적금 금리도 한번 돌아볼 때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한국은행 총재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질서 있는 정상화가 될 시기가 왔다. 자, 그 얘기는 올해 말 정도에 0.25%포인트 정도, 내년 초에 다시 0.25%포인트 정도 해서 토탈 1%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 내에. 이런 0.25%포인트만큼 올라가는 것을 베이비 스텝이라고 합니다. 우리 금융 용어로. 빅 스텝은 뭐냐면 0.5%나 1%씩 크게 올리는 거예요. 즉 살이 급하다 하면은 0.25%씩 여러 번 올리는 게 아니라 1%씩 이렇게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만큼 경제 환경이 과열되어 있다,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정년 동월 대비해서 2.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전달보다는 0.1%포인트 내리긴 했지만,
작년에 1%대에 비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소비자 심리지수하고 제조업 BSI 지수가 각각 5.1포인트와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심리는 좋아지고 있다. 사실 이 심리만 본다면은요, 코스피 지수가 한 3,500포인트나 4,000포인트 가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심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 가상화폐, 즉 가상자산이죠. 이 부분도 폭발적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풀려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있지만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도 많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사실 상반기 기준으로 본다면은 뭐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전해, 즉 2020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그 정상화됐죠. 완전히 뭐 항공기도 멈추고 이런 시대였다가 이제는 좀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 반증으로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뭐 그런 거일 때문도 있겠습니다만 수출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뭐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5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지금 차곡차곡 저축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한국 돈 가지고 외국에 쓸 수 없으니까 달러를 중심으로 외환을 가지고 석유를 사오고 식량을 사오고 또는 무기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 흑자가 난다는 것은 지금 십자가 결제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ESI 경제심리지수는 109.3입니다. 즉 100이 기준인데 100보다 높으면은 경제심리가 좋다는 뜻이고 낮으면은 좀 우울하다는 뜻인데 상당히 좋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주가지수는요, 코스피가 그전달에 비해서 지난달 말이 캔들 차트 월봉 기준입니다. 2.9% 올랐고요. 코스닥은 4.91%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뭐 수시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미국의 다우지수라든가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확실히 우리나라는 소규모 완전 개방 경제라는 것이 표시가 납니다. 주가만 봐도 미국이 치고 나가면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이러한 모양새, 미국이 빠지면 우리도 빠지는 뭐 이런 형태로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동조화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는 전 세계 특히 미국과 유럽의 중심의 어떤 그런 선진 경제와 상당히 보폭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뭐 거의 제자리였고요. 나스닥은 5.49% 올랐습니다. 상해와 홍콩 항생은 조금 내렸습니다. 자,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 아니면 지금 요즘은 군사 충돌까지도 우려가 되고 있는 입장인데, 결국은 장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기는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죠.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막강한 소비 파워, 또 전 세계에서 어떤 그런 동조하는 느낌, 이런 걸 봤을 때는 미국이 여전히 이 세계를 이끄는 리더 국가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금리를 보겠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302%입니다. 오히려 금리는 인상되는 분위기인데 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그전 달보다 지난달이 0.168%포인트가 월 평균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물가는 이상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작년에 워낙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보니까 우리 경제 주체들이 이렇게 조급함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긴 하지만 금리는 오히려 조금 내린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은행 최고금리 0.1% 그대로고요. 상호저축은행도 2.5% 그대로입니다. 자, 코픽스 금리, 민감하죠. 대출금리입니다. 자, 코픽스 금리는 그전 달에 비해서 지난달이 잔액 기준이 1.02%, 신규 취급액이 0.82%입니다. 그래서 각각 0.02%와 제로 이렇게 좀 하향 안정되는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다행이죠. 만약에 물가가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금리가 더 많이 뛰게 되면 가계부채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은 이 자산 가격이 갑자기 조정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물론 일부 지역은 아파트값 중심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 외 지역들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습니까? 자산가치 상승 부분이 오히려 된소리를 맞게 되면 그나마 소비도 위축되는데 더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환율은 1123원 61전으로 지난달 월 평균이 그전달 비해서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초에 1,070원대로 기억이 됐는데, 물론 작년 4월 때는 1,300원까지 갔었죠. 그 부분이 조금 올라서 좀 멈춰져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물론 물가가 폭등을 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아무래도 약세를 보이겠죠. 그럼 약세를 보이는 배경 중에 하나가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금 뭐 600조 이상 외국인 자금이 우리 증시에 와 있는데, 이분들이 금리가 좋고 안정적인 미국으로 회귀한다고 치면 당연히 주식을 팔고 떠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서울 외환시장에 달러가 흔해지면 1달러에 1,000원대가 1,200원, 1,300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즉 환율 숫자가 커진다는 것은 원화의 평가절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우려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조짐은 보이지 있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통화량 M2 총통화입니다. 2년 미만 예금 적금 뭐 다 합친 거예요. 요금을 예금서부터 현금까지 합친 것이 3,000조가 훨씬 넘었죠. 그러한 것들이 지금 지표로 나와 있는 겁니다. 지난달에 M2 증가율이 11.4%입니다. 매우 높은 겁니다. 물가가 2.5% 올랐고 금리가 0.5에서 지금 오를까 말까 하고 있는 입장에서 통화량 시중에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죠. 여기 설상가상으로 3기 신도시 수도권에 토지보 상금이 수십조 이상 될 겁니다. 그게 풀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더 통화량은 많아지기 때문에 물가도 올라가고 통화도 올라가고 통화량도, 그러면 금리는 더 올라갈 수도 있을지 몰라서 좀 걱정은 됩니다. 자, 투자자 예탁금은 66.5조 정도가 6월 평균으로 이렇게 기록이 잡혀서 조금 약세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많은 수치다라는 것이고요. 코스피 주식거래대금은 16.6조입니다.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주식형 펀드 잔액은 82조 정도 약간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시중에 은행권 자금들이 풀려서 비은행권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자산이 아닌 부동산 쪽으로 여전히 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가 상승에 가장 견인차익하는 것이 석유, 원유값입니다. 사실 작년에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는 마이너스도 됐었죠. 즉 보관할 비용도 없다는 거죠. 그 석유 관련 판매 그런 세력들이. 그러니까 퍼가라 이거죠. 돈 줄 테니까. 그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은 배럴당 71달러, 지난달 평균이 매우 많이 높아진 거죠. 사실 항공기가 스톱하게 되면은 석유값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 항공기가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많이 못 다니더라도 화물, 항공은 많이 지금 증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돈값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돈값이 올라가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안전자산은 값이 떨어지겠죠.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거기 때문에. 국제금지세가 온스당 1,834달러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난달 평균이. 그래서 그전 달보다는 16.45달러가 내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금값이 내린다는 것은 경제가 좋아졌다라는 반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요, 조금씩 내리는 분위기였다가, 즉 절대 가격이 내렸다는 건 아닙니다. 마이너스는 아닌데 증가율이 감소하다가 지난달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매매가격 지수가 0.7%고요. 주택 전세가격 지수가 0.4%입니다. 그 전 달 비해서는 0.1%포인트씩 각각 올랐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물가가 더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동산 값은 좀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좀 덜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달에도 성공적인 자산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